김영란이 죽으면 일이 너무 많아. 딴 사람으로 죽는 것도 나쁘지 않네. 안녕하십니까, 드라마 플렉스입니다. 오늘 회차 방영분에서는 드디어 킬러가 등장을 했습니다. 내일 예고편에서는 가선영은 영란이 죽으면 골치 아픈 일이 많지만 부세미가 죽으면 편하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엄마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오늘 또 정신병원에 갇힌 가선우의 회상 장면에선 가선영, 가선우의 친엄마 역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모습이 나왔습니다. 드라마 초반에 나왔던 어린 시절 가선영이 가 회장에게 했던 대사가 떠올랐던 장면이었는데요. 평생 공장장이나 하다가 늙어 죽었을 인간이 엄마랑 결혼해서 한 자리 차지했으면 엄마 죽었을 때 그냥 같이 죽었어야지. 왜 살아서 우리 몸까지 뺏어가? 이제 보니 가선영은 엄마를 빼다 박았습니다. 어쩌면 가선영의 친엄마는 친아빠를 살해했고 가선영은 어떤 업무상 가 회장과 재혼을 한 친엄마를 애초에 살인을 시도했던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죽이지 못한 가 회장에게 저런 대사가 나왔던 것은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숨겨진 이야기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그때 일에 관련된 증거를 가선우가 손에 쥐고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신원 좀 조회하고 싶어서요. 또한 진짜 부세미의 전 직장에 전화해서 진짜 부세미의 신원을 조회하는 선영의 모습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선영이 진짜 부세미를 찾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빠르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킬러에게 의뢰를 하는 전화번호를 금고에 따로 보관하는 가선영의 모습도 드라마에 나왔는데요. 철저한 보안을 지켜왔던 듯 보여집니다. 가선우가 가지고 있는 정보 역시 가선영의 살인 증거로 보여지는 상황이죠. 때문에 이 변호사가 가선우의 통화 내용을 엿듣고는 일이 빨리 끝나겠다고 영란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변호사도 습격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킬러에게 전해진 잔다르크의 그림이 그려진 엽서는 타겟의 정보를 적어서 전달하는 용도였고 킬러의 책상에 2개의 사진이 있는 걸로 보아 또 다른 하나의 엽서는 예림의 살인교사 정보가 적힌 엽서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가장 강력한 살해 증거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김영란이 킬러에게 습격을 당하기 전에 감시 카메라가 부서진 것을 발견하는 모습이 나오고 킬러는 이미 철저하게 동네를 탐색한 뒤 김영란에게 접근한 듯 보여집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 같은 장소로 보여지는 곳에 전동민이 뛰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킬러에게 힘이 붙인 듯한 부세미의 모습이 보였지만 태권도 유단자인 전동민까지 합세하면서 부세미를 구해내는 이야기가 나올 듯 보여지며 킬러는 당연히 도망을 가게 되어서 흔적을 잡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부세미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그날 자신을 따라왔던 백혜지를 발견하고 킬러를 백혜지가 보냈을 수도 있다고 의심을 하게 되는 듯 보여집니다. 백혜지의 정체가 확실해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의심을 피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또한 오늘 회차에서 주원이가 납치가 되었었는데 주원이는 엄마를 찾아 나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동민의 전처는 프랑스에 갔다고 그의 아들 주원에게 말을 한 듯 보여지는데요. 사실상 전동민도 지금까지 너무 수상한 구석이 많은데요. 처음부터 기타 등등이라고 이 변호사가 영란에게 이야기를 꼭 집어 이야기를 했고 무창에 갈 때도 남자 조심하라고 충고를 했던 모습 등을 보면 분명히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내일 회차에 나오는 가선영의 계획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가선영의 계획은 이런 것 같습니다. 먼저 부세미로 신분을 둔갑한 김영란을 제거하고 진짜 부세미를 찾아내고 진짜 부세미를 김영란으로 둔갑시키고 이미 주주총회에 이사들을 포섭해둔 상황에서 가짜 김영란도 돈으로 매수해서 지분을 다 넘기게 사기극을 하려고 하는 듯 보여집니다. 하지만 첫 번째 김영란을 제거하는 것부터 전동민의 가세로 힘들어질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또한 이 변호사와 가선우가 함께 있던 장면을 이미 보고 있었던 가선영은 곧바로 이 변호사에게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과연 내일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진짜 백혜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이어나가기에 앞서 지난 영상에 대해 먼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백혜지의 이력서를 토대로 세웠던 가설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드라마 리뷰어로서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정확한 팩트부터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백혜지의 이력서는 100%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이력서가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추리를 진행했지만 오늘 회차에서 백혜지가 발레 수업 내내 핸드폰으로 발레 용어를 검색하며 공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는 그녀가 발레에 대한 전문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였죠. 둘째, 예림과 백혜지의 나이 차이였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완전히 간과했는데요. 드라마 2화에서 이미 예림의 살인사건이 15년 전 사건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19살 이 집에 처음 와서 그림 공부를 하고 싶다고 꽤 뉴욕에 보내줬음. 혼자서 15년 전 사건이라 증거가 없어. 가회장의 딸 예림이는 19살에 뉴욕 유학을 갔고 15년 전에 살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림이가 현재 살아있다면 34살인 것이죠. 하지만 백혜지의 나이는 1998년생, 한국 나이로 2025년 현재 28살입니다. 두 사람은 6살의 나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예림과 백혜지가 겹칠 수 있는 시간은 예림이가 보육원에서 보냈던 19년의 시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김영란은 백혜지보다 1살 많은 29살 설정입니다. 다시 한번 저의 잘못된 분석에 대해 사과드리겠습니다. 드라마 리뷰 특성상 빠른 시간 안에 생각을 정리하고 영상을 만들다 보니 명백한 팩트를 놓치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회장 부인의 장례식 장면에서 가선영이 너무 어렸고 뉴욕 회상 장면에서는 또 너무 현재와 차이가 없어 저 역시 혼란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꼼꼼하게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백혜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새로운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림이는 19살까지 보육원에서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6살 어린 백혜지는 예림이가 보육원에서 가장 아꼈던 동생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또 다른 저의 시청자분들 중에 흥미로운 의견도 있었는데요. 사실 예림이가 죽지 않고 얼굴을 바꾸고 백혜지로 가회장의 집에 들어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백혜지가 가회장의 집에 잠입한 이유는 바로 자신이 따르던 언니였던 예림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다시 전동민에게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는 오늘 회차에서 김영란을 구하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드라마에서 가장 수상한 인물입니다. 전동민은 아들 주원에게 엄마가 프랑스에 갔다고 말한 듯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드라마에서 종종 죽음 혹은 실종을 의미하는 클래세로 사용됩니다. 이돈 변호사는 김영란에게 그를 그저 기타 등등이라고 꼭 집어 말했고 무창에 갈 때도 남자 조심하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경고는 전동민을 향한 것이었는데요. 그가 무창에서 딸기 농사를 하는 설정 또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작진이 그저 김영란과 얽히게 하려고 이런 설정을 넣었을 리가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전동민의 아들 주원이가 혹시 예림의 아들은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는데요. 15년 전에 죽은 예림의 아들이 유치원생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전동민은 예림이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인데 왜 이 변호사는 그를 경계를 했을까요? 혹시 전동민의 아내가 예림의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전동민 자신이 과거 예림이나 가선영과 깊이 얽혔던 인물일까요? 이제 드라마가 몇 해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내일은 이 거대한 떡밥들이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선영은 가짜 부세미 김영란을 죽이고 진짜 부세미를 찾아내 가짜 김영란으로 만드는 이중 사기극을 계획 중입니다. 킬러의 잔다르크 엽서와 또 다른 엽서는 가선영의 현재와 15년 전 과거 살인교사를 잇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전동민의 도움으로 김영란은 위기를 넘기겠지만 이는 가선영을 더욱더 폭주하게 만들 것입니다. 백혜진은 예림이가 아닌 예림이를 따르던 보육원 동생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녀 역시 복수를 위해 움직이고 있어 보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생각보다 킬러가 주는 위압감이 적어 보인다는 것인데요. 어쩌면 제작진은 킬러 자체의 공포감보다는 그 킬러를 아무렇지도 않게 도구로 쓰는 가선영이라는 인간의 악마성을 더욱 부각시키려 하는 의도처럼 보입니다. 과연 내일 이 모든 인물들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확실한 건 이 변호사도 이게 얼마짜리 게임인지 아냐고 영란에게 말하는 걸로 봐서 가 회장 역시 살아서 게임을 즐기는 듯 보여집니다. 오늘 회차에 나온 가 회장의 전철을 보고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문득 든 생각인데요.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가 회장도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상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림이가 진짜 가 회장의 딸이 아니었고 애초에 자신의 엄마도 죽였던 가선영을 잡기 위한 덫이었다면 백혜지가 진짜 가 회장의 딸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상상도 들었는데요. 결국 지금까지와 전개와 다르게 김영란도 가 회장이 지분을 가선영에게 주지 않게 하기 위해 이용당하는 시나리오였고 그래서 영란 주위에 맴돌았던 백혜지가 사실 가 회장의 진짜 딸이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이건 너무 나간 내피셜이긴 하지만 오늘 회차에 나온 가선영의 엄마를 보니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함께 추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